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부산과 김해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남권 시도지사들이 신공항 전담팀 구성을 합의하기도 했는데 최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시도지사 당선인들은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동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번 지방선거 대표 공약으로 가덕 신공항 재추진을 약속한 상황. 같은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 시도지사 사이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일 울산 시민들은 김해공항 확장을 더 선호했다며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김해를 확장하는 신공항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저는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새로운 입지는 차후의 문제라며 우선 김해 신공항의 결정 과정이 타당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해 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가능성과 안전 소음 문제를 따져보고 이른 시일 안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신공항으로 계속 가더라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따져서 결론을 내고 가야 되고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다음 달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 가덕도 신공항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김해공항 확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셈법이 복잡한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어떻게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남도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지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김 의장은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1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제11대 개원과 함께 임시회를 열고 재선에 민주당 김지수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의장은 전체 도의원 58명 가운데 찬성 55표를 얻었습니다. 경남도의회 개원 이래 첫 민주당 계열이자 여성 의장입니다. 김 의장은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의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향후 2년 동안 의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명의 도의회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하용, 자유한국당 김진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이 도의회 다수당이 되고 의장까지 맡게 되면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희가 때로는 견제와 감시를, 때로는 협치를 잘 하여서 상호 보완적인 경쟁 관계를 잘 유지하겠다. 새롭게 구성된 11대 도의회가 집행부와의 건강한 견제와 협력 관계를 통해 도민 중심의 의회로 제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친부모 등 가족을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살인 등 가족끼리 발생하는 존속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목 기자입니다. 23살의 신 이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평소 정신장애를 앓던 A씨의 아버지는 당시 7층 밖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던지며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말리려는 A씨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겁니다. 지난 3월엔 24살 김모 씨가 새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둔기로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하고 눈알 때려 중태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존속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하지만 존속범죄는 최근 5년 새 배 이상 증가했고 존속살해 피해자는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폐륜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원들을 지자체나 아니면 이제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또 청년 실업난으로 늦은 나이까지 부모에게 의지해 사는 캥거루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존속범죄로 이어지는 가족 갈등을 줄이는 해결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남해 멸치잡이 배들이 지난 4월부터 3달 동안의 금어기를 마치고 일제히 조업에 나섰습니다. 만선의 부푼 꿈을 안고 출어한 멸치잡이 배들을 최진석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남해의 사량도 앞바다. 멸치잡이 배들이 우리 지역 바다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멸치 탐색이 끝나자 어선 두 척이 길이 700m의 그물을 양쪽으로 펼쳐 멸치대를 몰아넣습니다. 30분 뒤 끌어올린 그물 안은 은빛 멸치대들로 가득합니다. 무게가 700kg이 넘습니다. 이렇게 잡힌 그물 속 멸치들은 곧바로 진공 펌프를 통해 바로 옆 가공선으로 옮겨집니다. 멸치는 물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기 때문에 이렇게 건져 올리자마자 펄펄 끓는 소금물에 삶습니다. 삶은 멸치는 보관해뒀다가 무태서 말리는 과정을 거쳐 시중에 유통됩니다.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의 금어기가 풀리자 멸치잡이에 나선 남해 어선은 57개 선단에 270여 척. 올해 15,000톤을 잡아 전국 마른 멸치 수요량의 절반가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올해도 멸치 어획이 순조롭게 되어 1,000억 원 이상의 이판을 달성하였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빛 만선의 꿈을 안고 다시 시작된 멸치잡이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학비리나 재정난 등 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공영형 사립대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사립대 교수들이 중심이 돼 특위를 만드는 등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입니다. 대신 사학재단 중심의 이사회를 공영화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없애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영형 사립대 추진 이유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재정적으로 좀 부족한 학교들에는 힘을 주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주로 영국과 벨기에,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들이 공영형 사립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 중 하나지만 정부는 1년이 지나도록 예산은커녕 추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당 적어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서울 지역 주요 사학재단의 반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이 더 열악한 지방사립대는 전환이 절실한 상황. 전환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전국 사립대 교수들이 특위까지 구성하고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부산에서 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지방 사학을 국가가 이걸 도와주게 되면 또 그것을 서울 수도권과 역할 분담을 하게 되면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죠. 한국사립대 교수회 연합회와 전국 교수노동조합은 내년 공영형 사립대를 시범 사업 형태라도 진행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오늘도 우산이 필요한 하루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동풍에 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안개가 짙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선선한 동풍이 부는 덕에 오늘도 덥지는 않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25도, 밀양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 곳이 많겠고요. 평년 기온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다만 해안 지역은 바람의 세기가 다소 강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안팎, 낮 기온 25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 전선이 빠르게 북상할 경우 일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남 지역 곳곳으로는 비구름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창원 21도, 밀양과 김해가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 20도, 하동이 23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역시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또다시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남해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남해동부 앞바다까지 풍랑주의보가 확대되면서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군이 청년과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 사업 참여 신청을 오는 13일까지 받습니다. 거제시 옥명마을이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원 등 4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함안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합천 하남 양떡매 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7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진주 출신의 미술가 고 이성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어제 이성자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성자 화백은 1950년대 프랑스로 건너가 유럽의 화단에서 활동한 재불 작가로 지난 2008년 고향 진주에 기증한 작품 370여 점을 바탕으로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이 세워졌습니다. 진주 부산교통이 운행 시간에 인가 없이 무단으로 버스를 운행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부산교통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250번 노선 28대가 180여 차례 운행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무단 운행에 대해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마산 3.15 의거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제주 4.3 항쟁을 연계하는 교육을 도입합니다. 경남교육청은 한국 현대사 민주화운동의 전환점인 마산 3.15 의거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주 4.3 항쟁을 연계해 학교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경남 초중고 교원 56명이 광주에서, 지난달에는 제주에서 70명이 연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97억여 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단, 이른바 행복팀 총책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행복팀 총책 44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 150여 명으로부터 9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